여러분, 과연 표면 처리 방식이 임플란트의 성공을 결정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원장님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쓰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가 쌓인 기술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부모님도 몇십 년 된 표면 처리 기술을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심어드렸었고요. 안녕하세요. 이해해주는 남자들 임종호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부터 되게 큰 난관일 거예요. 브랜드도 여러 가지고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딱 이 브랜드를 골랐는데 그 브랜드 안에서도 무슨 CA니 BA니 엄청 복잡합니다.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 건지 모르겠고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금액 차이는 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결정장애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임플란트 네이밍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네이밍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네이밍 규칙이 정해집니다. 오스템을 예로 들자면 US, SS, TS 이런 식으로 앞단에 알파벳 두 글자가 붙는 것은 어떤 형태의 임플란트 디자인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1, 2, 3 이런 로마표 기법은 디자인을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버전업이 될 때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스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TS라는 형태의 디자인인데 버전업이 4단계까지 나와가지고 TS 그리고 로마표 기법으로 이제 4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A, CA, PA, SOI 마지막에 붙는 이런 영어 표기법들은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표면 처리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러 임플란트 디자인의 변천사,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나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표면 처리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표면 처리 방식이 임플란트의 성공을 결정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노입니다. 표면 처리 방식은 임플란트의 성공을 거둘 뿐이며 수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환자가 심한 골다공증이나 당뇨 등의 전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무리 끝내주는 표면 처리 방식이 개발이 된다 한들 임플란트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표면 처리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것은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뿌리 혹은 식립체를 우리의 뼈 안쪽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뿌리는 신기하게도 우리 몸과 세포 단위에서 찰싹 달라붙는 골유착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은 단순히 벽에다가 못 박듯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박아놓는 게 아니고 골유착 과정을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몇 달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위에 그래프를 좀 볼게요. 결국 골유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빠르게 형성이 되느냐가 임플란트 성공의 열쇠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굉장히 단단하게 심어놨어도 임플란트 뼈의 주변이 조금씩 오히려 사라지면서 초기 한 달에는 고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뼈가 생성이 되고 새로운 골유착이 시작이 되면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다시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임플란트가 한 달 정도에 겪게 되는 안정도가 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안정도 골짜기 혹은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을 최대한 짧고 얕게 만들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빨리 완성을 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바로 표면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2달, 3달 아니면 6달 걸리던 게 6주로 줄어들고 4주로 줄어들고 그럴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이 그래프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4주, 6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술자의 기술이 다르고 환자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 처리는 결국에는 얼마나 임플란트 표면이 뼈세포와 잘 달라붙게 만드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표면과 뼈세포의 접촉 면적을 늘린다.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잘 붙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임플란트 표면과 뼈세포 간의 흡착력을 높인다.
당연히 얘네들끼리 서로 반발하는 게 아니고 잘 들러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정적으로 임플란트 뼈가 옆에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임플란트 표면 주변의 뼈세포 자체의 활성도를 높여준다. 얘네들이 기능을 더 빨리 왕성하게 하면 할 수 있을수록 임플란트 주변의 골류착은 훨씬 더 빠르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식은 기술적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1번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고도화되었고, 이 방식을 처음 개발한 스위스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에 특허가 드디어 풀려가지고 모든 임플란트 회사가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방식에서 아직까지도 임플란트 회사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 방식, 접촉 면적을 늘린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SLA 혹은 SA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세 입자를 써가지고 거칠게 만들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산부식 처리를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2번 방식,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통해서 뼈세포랑 조금 더 사이좋게 찰싹 달라붙게 만든다.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 칼슘 코팅, 포타슘 코팅,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임플란트 표면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뼈세포 간의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중성화시키거나 양성화를 띠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방식의 골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피나 물 같은 것들이 임플란트와 항상 찰싹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어서 친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이 표면 처리 방식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표면 처리할 때 뭐 UV나 플라즈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거는 뭘까요? 임플란트를 생산을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미세 탄소 입자가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어서 약간 오염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오염이 있다고 임플란트가 뼈랑 안 붙거나 막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세하게 골류착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수술 직전에 UV 기계나 플라즈마 기계에 임플란트 뿌리, 픽스처를 집어넣어서 진공 상태에서 미세 탄소 입자를 고에너지로 없애고 수술에 사용을 하는 게 바로 UV 기계나 플라즈마 기계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사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표면 처리가 임플란트의 성공 유무를 결정짓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거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하는 기술을 내 몸에 적용해가지고 프리미엄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런 분들은 최신 제품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신 표면 처리 기술은 분명히 안전하게 임상 실험을 거쳤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나온 제품이지만 실제 필드에서의 환자 데이터는 적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신 표면 처리 기술의 공정적인 결함들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리포트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효과와 임상적 안전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쓰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가 쌓인 기술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부모님도 몇십 년 된 표면 처리 기술을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심어드렸었고요. 모든 병원에는 대부분 표면 처리 기술 방식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차등화를 해두고 있고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표면 처리 기술은 데이터상으로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에게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제가 지금 했었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비용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냥 제일 저렴한 표면 처리 라인을 사용을 하셔도 몇 주 정도 더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으시고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디자인,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임플란트의 좋고 나쁨 아니면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은 물론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적 여유를 조금
조금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비용적 여유가 좀 타이트하신 편이라면 예전에 나왔었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 제 부모님도 그거를 사용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표면 처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